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인터넷 가입 대리점 아정당에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요. 미준 채널에 이제 광고 의뢰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과거 1년 정도, 2022년에는 광고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미존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문의 이메일이 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뭐 광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좋고요. 아주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요. 기나긴 베어마켓의 터널 속에서도 미존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미존 패밀리 분들의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하는 7월 21일 금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은 오래간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각각 다른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만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0.47%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68, 나스닥은 2% 넘게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준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요. 자, 일단 어제 테크주들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9.8%나 빠졌고요. 어제 장을 끌고 내려간 장본인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9.74%를 보여줬고요. 로블록스가 마이너스 8.52,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8.37, 지스케일러 마이너스 8.16,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8.07, 추이 마이너스 7.54,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7.47,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7.18, TQQQ 마이너스 7.02% 보여주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8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어제 주인공이었고요. 자,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8.41%, 어닝의 결과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용자의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멤버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8.4% 하락하는 건 조금 지나치게 하락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마이너스 4.27, 아마존 마이너스 3.99, 엔비디아 마이너스 3.31, 구글 마이너스 2.6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31, 애플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오래간만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과연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빅 어닝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닝 결과에 따라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게 될지 이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폭락한 이유는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갑자기 이렇게 좀 깊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라는 것은 리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선행지수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0개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총 10개 중에 3개는 파이낸셜입니다. 따라서 금융 쪽에 관계된 지수가 3개, 그리고 나머지 7개는요. 금융권에 관계없는 비금융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몇 개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보시면 리딩 크레딧 인덱스, 따라서 지금 신용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S&P 500의 주가입니다. 자, 이 부분만 지금 플러스로 가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S&P 500이 만들어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의 이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국채 금리 있잖아요. 10년 국채 금리 빼기
연준의 기준금리 하면 이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수치도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자, 나머지 7개는 금융권과 관계없는 비금융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컨슈머,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금 기대치가 어떤지, ISM 지수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MI 지수입니다.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매 담당자들이 볼 때 새로운 오더, 주문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 빌딩 퍼밋은 빌딩에 대한 허가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에버리지 위클리 아워도 나옵니다. 따라서 몇 시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밑에 보시면요. 매뉴팩처러가 지금 현재 오더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요. 에버리지 위클리 이니셜 클레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건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종합적인 지수를 분석을 해서요.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건지 이거를 수치로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리딩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딩 인디케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6월 달에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0.7%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지수는 106.1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는 0.6%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전달이었던 5월 달에도 0.7%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를 발표하는 기관의 이름은요.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가 목요일날 발표하기를 지금 이 추세가 1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요.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는요. 2007년에서 2008년,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 리세션이라고 불렀던 경제 위기 있잖아요. 이때 이후에 가장 긴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는 지금 12월부터 6월까지, 따라서 과거 6개월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무려 4.2%나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6개월, 따라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3.8%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6월 달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안겨주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기를요. 우리는 예측하고 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예측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요. 다가오는 2023년 3분기, 자 3분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24년 1분기까지, 따라서 3분기에 걸쳐 즉 9개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9개월 동안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타이터 모네터리 폴리시, 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harder to get credit, 지금 현재 신용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도 역시 지출을 줄인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2023년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테크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졌고 그래서 주식을 많이 던졌다. 이렇게 어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파란 줄입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자, 그런데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얼마나 리세션을 잘 예측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은 시점부터 리세션이 발생을 했죠.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하이라이트가 리세션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리세션 2008년, 2009년 여기 상황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떨어지고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까지 리세션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는 전에 2000년, 2001년과 다랬던 부분은 리딩 인디케이터가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미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잠깐 리세션에 떨어졌었죠. 그때 역시도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하락을 추세를 보였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이하로 지금 파란색 줄이 떨어지게 되면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 이러한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떨어지면서 빨간색을 지나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드한테 가서요,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바드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구글의 바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을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이번에도 저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리딩 인디케이터가 미국의 리세션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정확했냐? 요거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자, 근데 일단 리딩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경제 지표가 모두 녹아져 있는 지수다. 굉장히 좀 컴포짓이다. 합쳐져 있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이 리세션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되어 왔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시카고에 있는 연준에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다. 리서치를 했다는 거죠. 자, 거기에 결과에 따르면요. 1960년 이후에 리딩 인디케이터가 총 10번의 리세션을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8번이 맞아떨어졌다. 따라서 적중 확률은요 80%라는 대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부수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리드 타임이 6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6개월 앞서서 이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그 밑에 보시면 저를 또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리딩 인디케이터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을 모두 다 마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992년에도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리세션은 찾아오지 않았다. 예를 들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교적 미국의 리세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자료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투자 결정할 때 이것만 믿고 하면 안 된다.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그 밑에 보시면요. 이런 거를 다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지표만 가지고 투자 결정, 투자 전략을 짜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조언의 이야기를 바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예측하는 것은 비단 리딩 인디케이터 인덱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모두 다 지금 리세션이 찾아올 것이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화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인베스터들, 여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죠. 자,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다 베어리시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요. 무려 60%가 다가오는 미래에 글로벌 경제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most of survey participant니까 대부분이란 얘기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요. 미국 경제는 마일드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뭐 엄청나게 커다란 리세션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세션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 참여자들 중에 무려 68%가요. 소프트 랜딩, 따라서 리세션이긴 리세션인데 연착륙이다. 따라서 잠깐 스쳐가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21%는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심각한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20%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리세션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번에 시행됐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48%는요. 글로벌 리세션이 2024년 1분기에 올 것이다. 따라서 내년 1분기에 리세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가 보기에는요. 아니다. 올해 말에, 올해 4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48 더하기 25는 73이죠. 전체 참여자들 중에 서베이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73%가 보기에는요. 다가오는 4분기 아니면 적어도 1분기에는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 볼 때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결과가 서베이 결과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전체 참여자들 중에 45%가 하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커다란 시장의 위협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다란 시장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요. 일단 뱅크 크레딧 크런치.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신용 경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에 있는 돈이 다 사라져버릴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리세션. 이 두 가지가 공동 이유를 차지했다. 18%가 그렇게 전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드의 레이트 컷. 따라서 연준은 언제부터 레이트를 컷할 것인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나왔는데요. 자, expectation이 지금 아직까지도 first half다. 그 얘기는요. 2024년 전반기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단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요. 타이밍이 조금 더 뒤로 미루어졌다. 2024년 2분기로 미뤄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요. 이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는 매달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2023년 6월 달의 결과를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6월 달의 결과입니다. 2024년 1분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자, 그런데 한 달 후인 지금 파란색,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요. 아니다. 2024년 2분기는 돼야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자, 다가오는 2023년 4분기 아니면 늦어도 1분기에는요. 리세션에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요.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드디어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대부분 집에 인터넷과 정수기 사용하시죠?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요, 매월 1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인터넷 그리고 가전 렌탈 종합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요. 최대 77만 원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OK. 365일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이 운영하는 16만 공식 유튜브에는요.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번에는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어닝 결과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5% 이상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어닝 결과가 엉망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의 2분기 갭 EPS를 지금 EPADR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만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자, 1.14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6센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15.68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13.7%.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3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분석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때마침 타이완 세미컨덕터 관련해서 분석 기사 하나가 어제 올라와서요. 이 기사를 제가 좀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런칭한 위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서는요.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인데요. 매일 하나의 종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종목에 관련된 가장 뛰어난 분석 기사를 찾아내서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때마침 TSMC 관련해서 이 어닝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해석해주는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런칭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는요,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인데요. 매일매일 주식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종목에 관련된 가장 뛰어난 분석 기사를 해석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때마침 TSMC 관련된 분석 기사가 올라왔고요. 자, 이번 어닝 결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하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분기의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매출은 156억 8천만 달러. 근데 가이던스는요. 152억에서 160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딱 중간치가 지금 보고가 된 거죠. 총이익 마진은 54.1%. 가이던스는 52에서 54였습니다. 따라서 마진은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42%가 찍혔고요. 이 부분 역시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이던스가 안 좋았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는요. 167억에서 175억 달러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156억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이던스 매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총 마진을 보시면요. 이번 분기에는 54.1%였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분기는 42%였는데 다음 분기에는 38에서 40% 정도를 예상한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마진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TSMC의 가이던스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자,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서도 6.5에서 11.6%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매출의 성장 추세는 좋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다가오는 분기에 걸쳐서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회복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안겨준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CF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3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마진이 좋지 않았죠. 총수익 마진이 중간치를 기준으로 할 때 1.6%포인트 감소하면서 5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말 반도체의 바닥이 보이는구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들의 고객, TSMC의 고객들이 이제 인벤토리, 재고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좋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요. 3나노미터 기술의 초기 증가분 때문에 따라서 지금 TSMC가 3나노짜리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2%에서 3%포인트 정도 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나노미터 칩의 증가로 인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전체적인 마진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매출과 마진은 향후 4분기부터는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곧 지나가 버릴 일시적인 마진 역풍이다. 그 얘기는요 한 분기 정도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3분기에 마진이 좀 떨어졌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TSMC 역시도 AI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최근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순환성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때문에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C도 그렇고 모바일폰도 그렇고 굉장히 수요가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그 단기적인 순환성을 극복하기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있는데요. 오늘날 AI 트레이닝 및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AI 프로세서 수요는 TSMC 전체 매출에서 6% 정도 차지하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아직 5, 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향후 5년 내에 연평균 성장률이 50%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의 10% 초반 수준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6%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 5년 내에는요, TSMC 매출의 한 10%를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저자는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지속적인 침체를 감안해 볼 때 TSMC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멀티플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TSMC의 최악의 부진을 나타내는 이번 분기, 따라서 저자가 볼 때는 이번 분기가 바닥이다. 다음 분기부터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EPS가 1달러 14센트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최악의 분기였는데 여기에 4를 곱하면요, 4.56달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TSMC의 주가를 4.56으로 나누면요, 멀티플이 22배도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4.56은 정말 최저치라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 2022년 1년 동안 TSMC가 만든 어닝은요, 6.56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실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주가를 나누면요, 멀티플이 15배도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멀티플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지금 전망치가 5달러 75고요. 2025년 전망되는 EPS는 7.65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예상되는 EPS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문제는 2024년 같은 경우는 17배, 그리고 2025년 기대되는 EPS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13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TSMC의 주가 하락은요, 굉장히 좋은 줍줍 기회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TSMC 종목 분석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SMC는 매출을 꾸준하게 증가시키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마진이 떨어질 예정에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 4분기부터는 호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EPS를 기준으로 하면 바닥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향후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치를 대입해 보면 현재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줍줍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있었던 어닝콜에서는요, 한 가지 악재 역시도 보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SMC가 딜레이를 했다, 지연을 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미국에 짓고 있는 아리조나 공장이 있잖아요. 이 아리조나 공장의 영업이 조금 지연될 것이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줄여서 우리가 TSMC라고 부르죠. 자, TSMC가 딜레이를 한다, 지연을 한다, 생산이 지연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새롭게 만들어진 아리조나 공장에서 2024년부터는요, 5나노짜리 칩을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칩을 2025년이 돼야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1년이나 지연이 된다라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쇼티지가 있다. 스킬드 레이버니까 숙련된 사람들이 모자른다. 따라서 기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테크니션이 모자라서 지금 장비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 공장에서, 아리조나 공장에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M2 칩, M1 칩 뭐 이런 걸 만든다고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5년까지 지연이 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TSMC의 체어맨이 직접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TSMC가 지금 트레인드 된 테크니션, 따라서 타이완에 있는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보내서요,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루빨리 이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 중이다. 따라서 늦어도 2025년까지는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리조나 공장이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술용 로봇을 판매하는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어닝도 발표가 됐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ISRG라는 티커를 사용하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는 마이너스 0.58 그리고 어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5% 이상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2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42센트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9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매출을 보시면 1.7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5.8%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천만 달러 정도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초과 달성, 그리고 매출도 초과 달성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15.8%의 성장률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보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PE 레이시오는 포워드로 63.6배입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이 굉장히 팽창돼 있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주식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성장률이 15.8%다. 어딘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죠. 따라서 좋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15.8%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와이드 다빈치 프로시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술용 로봇이 이름이 이제 다빈치거든요. 다빈치를 이용해서 수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건데요. 작년 대비 22%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입장에서 이 다빈치를 이용한 수술의 횟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왜 트래킹하냐, 요걸 또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서비스 매출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빈치의 소모품이 있거든요. 따라서 수술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컴퍼니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번 분기 동안 331대의 다빈치 수술용 로봇을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279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20% 이상 판매량이 증가가 됐죠.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판매된 다빈치 수술용 로봇의 총 합을 보시면요. 8,042대, 드디어 8,000대를 넘어갔습니다. 그 의미는요. 작년에는 이제 7,135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13% 정도 전체 설치되어 있는 수술용 로봇의 개수가 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은요. 애플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계속해서 설치된 로봇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서비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술용 로봇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SMCI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어닝은 프리리미너리입니다. 그 얘기는요. 미리 발표하는 거거든요. 선행해서 발표한다. 우리가 보통 예비 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비 실적을 발표한 이유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4%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마감된 소식을 보니까 0.24%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좀 회복이 된 거죠. 자,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지금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중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슈퍼마이크로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높은, 좀 더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슈퍼마이크로는요, 이번 분기를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분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전에 있었던 포캐스트에 비해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 예비 실적을 안겨주기를요. 4분기의 매출이 2.15 빌리언에서 2.18 빌리언을 찍을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전에 주었던 가이던스는 1.7에서 1.9였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1.8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와우 실적을 이번 분기에 발표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한 거죠. 자, 슈퍼마이크로는 또한 이번에 논갭 EPS 역시도 3달러 35에서 3달러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요. 지난번에 주었던 가이던스는 2.21에서 2.71에 불과했습니다. 컨센서스도 2.54밖에 되지 않고요. 따라서 논갭 EPS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갭하고 갭의 차이는 뭐냐면요. 갭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EP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갭이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매출을 빼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업사항을 제대로 표시해주는 소중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식적인 EPS 같은 경우는 4분기에 3달러 25에서 3달러 35 정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지난번 가이던스는 2.13에서 2.6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조금 이상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식적인 어닝 결과는요, 8월 8일 날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실적 좋아졌어.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망치가 수정된 것을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4분기, 1분기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중간치는요, 3.30입니다. 왜냐면 3.25에서 3.30을 만들어낼 것이다. 중간치 한번 기입을 하고요. 자, 여기에 4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다가오는 1년 동안 만약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한다. 어닝 결과가 앞으로 4분기 동안 계속 똑같다. 그냥 3.3 정도만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멀티플을 하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멀티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랑 맞아 떨어지는 반도체 기업이죠.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25배, 그리고 많으면 30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한 28배 정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평균 주가가 지금 369, 거의 370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302입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어닝에다가 단순히 4를 곱했죠. 그 얘기는 다가오는 1년 동안 어닝의 성장이 아예 없다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플 역시도 28배면 그렇게 과하게 멀티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요, 지금 현재 302에서 현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누기 302를 하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22%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순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제 이것은요,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이 감소할 위험은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겠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단순 계산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요, 월가의 전문적인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이 3개의 테크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퀀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인공지능 중에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서 테크 섹터가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반기에만 무려 42%가 올라간 것이 S&P 500의 테크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좀 오버밸류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퀀트 시스템을 통해서요,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요지가 들어간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킹알파 퀀트 레이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투자 가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현재 에버리지 평균적인 헬스 스코어가 3.34를 찍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헬스 스코어는 뭐냐면요, 각 종목에 대해서는 퀀트 스코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퀀트 스코어는 하나의 종목을 평가해 주는 거고요, 헬스 스코어는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 성장주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죠. 보시는 것처럼 헬스 스코어가 3.64를 찍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헬스 스코어가 3.34였죠.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자, 빠망 플러스 테슬라, 이거는 메가테크 기업들 8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3.84로 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 따라서 펀더멘탈이 훨씬 더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평가가 높은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Q1 스마트머니 매수 종목이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스마트머니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밑에 보시면 GE 헬스케어, COF는 캐피탈원 파이낸셜이고요, 그 밖에도 페이팔, 인투이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높은 헬스 스코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요. 4점을 넘어가는 포트폴리오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금주의 토픽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런칭한 미즈온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금주의 토픽을 제가 5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첫 번째 주에 선정한 5개의 종목은 4.37, 그리고 7월 두 번째 주는 4.35, 세 번째 주에 제가 선정한 5개의 종목은 3.75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7월 세 번째 주에 금주의 토픽 같은 경우는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기 가셔서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다른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 주식에 주목하라. 이러한 이름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3.98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 컴캐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디즈니, 구글, 메타, 넷플릭스, AT&T,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라이즌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툴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구성해 놓으신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크 주식은요 3.34니까 그렇게 굉장히 높은 점수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점수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퀀투 레이팅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5점 만점의 스코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섹터, 테크 섹터에 속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퀀투 스코어를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대 기업 중에 75개의 종목이 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6개는요, 지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퀀투 레이팅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5개의 종목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 나머지 62개의 종목은 지금 현재 중립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5개의 테크 주식 중에서 단 6개만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주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의 퀀투 스코어는 무려 4.95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브로드컴의 퀀투 스코어가 높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하이 프로피터빌리티,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멘텀 그레이드도 높습니다. 모멘텀은 주가의 힘을 얘기하죠.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밸류에이션 그레이드가 D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좋지 않다. 조금 비싼 편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높은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지금 5점 만점에 4.93을 받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역시도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모멘텀이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공동 2위가 있습니다. 바로 어도비고요. 어도비 역시도 4.93이라는 높은 퀀투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률과 모멘텀이 뛰어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싸다. 이런 식으로 3개의 주식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퀀트 시스템의 분석을 해보면 테크 주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펀더멘탈을 자랑하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브로드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로드컴이 최근 이제 VM웨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영국 쪽에서 프로비저널 클리어런스가 나왔다. 그 얘기는요, 잠정적으로 승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영국의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가 나옵니다. 우리가 줄여서 CMA라고 부르는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비저널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A,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이 이번에 잠정적으로 발표를 하기를요. 자, 이번 딜은 브로드컴이 만약에 VM웨어를 인수합병하더라도 영국 쪽에서 서버 하드웨어의 부품 쪽 공급에 경쟁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 경쟁 약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기업 인수합병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자, 브로드컴이 이번에 발표하기를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U, 호주, 그리고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좀 빠져 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제 미국 쪽의 승인, 그리고 중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브로드컴이 예상하기로는요, 이번 인수합병 건이 2023년 회계연도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달 안에 즐거운 뉴스를 보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유러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지금 그 승인이 났거든요. 컨디셔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달려있긴 했지만 유럽 커미션 쪽에서는 이번에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요, 조만간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의 뉴스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애플 기사를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애플 관련된 기사 3개가 보이는데요. 3가지 모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요, 애플 GPT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챗GPT 같은 이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별명이 애플 GPT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가 지금 이름이 있는데요, AJAX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현재 그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부자들의 내용에 따르면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요, AI 관련해서 애플이 커다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동안은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애플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그 낙담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애플이 중요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인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러한 평가는 계속 받고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죠. 자,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5번째로 많이 팔린 시장이 이번에 인도였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도가 드디어 애플의 5번째로 커다란 아이폰 시장이 되었다.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제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은 미국이겠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이거든요. 자, 이렇게 4가지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현재 인도가 가장 커다란 시장이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인도는 아이폰 세일 매출의 4%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엄청난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매년 50% 성장하고 있는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 모간 스탠리의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모간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가 다가오는 미래에 이제 애플의 레비뉴 성장, 매출의 성장의 15%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사용자의 증가 추세에는 20%가 인도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 인도라고 기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은요, 인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무려 40빌리언, 4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지금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애플 입장에서는요, 이 인도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일궈낼 것이라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전망이었습니다. 7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분량이 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분위기 만끽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푹 쉬고 다시 프레시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